자, 그 다음에 이제 249조로 넘어가서요. definite integral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것이 indefinite integrals라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 형태가 부정적분이라고 그랬죠. definite integrals는 정해진 겁니다. 정적분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정적분. 이 정적분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게 뭐예요? important,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입니다. 이거는 원학 중에서 약자를 FTC라고 약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FTC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되어 있냐면은 Mean Value Theorem for Integrals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Mean Value Theorem도 유명해서 MVT라고 약자를 표현합니다. MVT라는 형태로 약자가 표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alytic Method for Evaluating, 부정적분에서 계산하는 도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그 계산하는 데 대한 도구들이 테이블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리만썸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오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수학적인 형태예요. 그 다음에 Numerical Method for Approximating Definite Integral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사값에 대한 계산에 대한 형태가 left and right rectangular sum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왼쪽 선과 오른쪽 썸에 대한 형태와 그 다음에 midpoint rule, 가운데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trapezoid, 그러니까 사다리꼴을 이용한 그 근사적인 계산의 형태 모양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average value of function이라고 되는데 이걸 외워야 됩니다. average value라는, 그러니까 function의 average value라는 것은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거는 좀 이따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BC substitutions. 뭘 하게 되냐면은 integral based on parametrically defined function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매개 변수로 이루어지는 함수에 대한 적분법이 BC 장도에서 더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는 건 뭐냐면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FTC로 표현되는 건데 이거는 정적분을 계산하는 도구의 형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같이 했던 학생은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해줬어요. 근데 뭐 AP 수업에서는 이 증명이 불필요한 게 증명 과정이 나질 않아요. 애당초. 그냥 공식의 활용만 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필요한 학생들은 별도로 봅시다. 이 형태로 표현되었을 때 이것을 즉 이거는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형태에 대한 꼴과 사실은 부정적분하고 달라요. 정적분은 넓이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부정적분은 안티데리버티브라고요. 미분의 역연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연관성이 원래 없습니다. 그 연관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얘네들은 이걸 생략했지만 우리는 이걸 씁시다. 이런 상자의 형태를 표현해서 A에서 B까지를 표현되고 이 계산하는 방법이 부정적분의 값에 대하여 윗끝과 아랫끝을 대입한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FTC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이 FTC를 통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게 되면 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들이 전부 다 이제 성립되어집니다. 성립되어지고 그 모양들을 써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dx분의 d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적분 변수 때문에 쓰지만 이거는 x로 써도 좋고 y로 써도 좋고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계산된 결과가 fx의 형태 모양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 결과는 굉장히 기본적인 결과이죠. 그리고 이 형태 거를 응용하는 것들 역시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형태에서 그냥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을 다룬 거예요. 이그젠플로서 하나를 예를 든다면 dx분의 d 인테그랄 x에서부터 a 플러스 x 이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예를 든다면 이 형태가 뭐가 돼야 돼? 이 형태가 바로 f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fx 이런 꼴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원래 하고 왔던 파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식에 대한 이거 사실은 정적분의 그러니까 이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꼴에서부터 파생되는 꼴이에요. 이걸 증명할 때 이 과정들을 써주거든요. 이게 중요한 꼴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민밸류 시어렘이 되어 있죠. MVT 민밸류 시어렘이 나타나 있죠. 이게 어디 있어? 어디냐면은 7번 보세요. 7번. 민밸류 시어렘의 형태가 7번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인테그랄스에서 얘는 어떤 꼴이냐면 이걸 만족하는 겁니다. FC의 값이 이렇게 써주는 게 더 나아요. B-A분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그러니까 왜 민밸류냐면은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은 이런 거예요. 모양을 보면 함수의 형태가 표현되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1로 곱해 주었을 때 B-A 곱하기 FC라는 형태의 모양은 바로 어떤 그림이에요? 이 형태에서 FC가 존재를 해서 요 넓이와 같아지는 요 붉은색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바로 C의 값인 겁니다. 이게 바로 C일 때인 거죠. FC인 값이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형태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C 값이 존재한다는 뜻인 거예요. 직사각형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죠. 이거를 이 구간에 대해서 이거를 그래서 민밸류 시어렘이라고 표현하고 MVT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용어를 외워줘야 돼요. 이것이 여기서 용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형태를 에버리지 밸류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이 함수의 fx의 에버리지 밸류 값이 이겁니다. 이거는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패리전 프로퍼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연히 fx가 gx보다 작으면 마지막에 8번째 공식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공식들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8번째 공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컴패리전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어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구간 내에서죠. 이 형태도 작거나 같습니다. 이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수렴 발산의 여부, 그러니까 특이적분에 대한 임프라퍼 인테그럴에 대한 모양들을 언급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 형태 모양을 써주면 굉장히 공식적으로 연습되는 거기 때문에 뭐만 알면 돼? 부정적분의 결과만 알면 정적분에 대한 계산값들을 초기값들은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뭘과 연관이 되어 있어? 부정적분의 계산법과 연관이 되는 거죠. 요거는 짧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짧게 어떤 걸 하고 하냐면 이그젬플 5번 10번 11번 공식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돼요. 지금 (12번) 그다음 미분하는 게 나와 있지. 그게 어떤 걸 해보면 되냐면 15, 16, 17이 미분하는 것이 나오거든. 그걸 짧게 갑니다. 자, 이제 254쪽 봐보세요. 그 매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적분하는 형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그젬플 22를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어떤 꼴로 돼 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y dx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얘를 미분하면 된다고 적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y가 뭐에 대한 함수인지를 몰라요. 이거 함부로 적분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봐보세요. fair x는 2 sin 세타를 줬고요. fair이라고 해서 줬죠. 그 다음에 y를 뭐라고 줬어요? y는 2 cosine 세타로 준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적분값에 대한 형태의 모양을 보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y나 이것을 y에 대한 형태의 모양을 전부 다 세타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을 매개 변수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어디 있냐면은 적분 변수의 통일에 있어요. 근데 적분 변수를 바꿔주면 어떻게 바뀌냐면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적분 변수의 변화는 아까 전에 그걸 안 했었어 내가. 적분 변수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변수 자체가 변화되어지지만 또 하나가 뭘로 나타나냐면 구간 자체도 변화되어집니다. 구간 자체도 변화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냐? 적분 변수에 의한 형태는 지금 구간이 변화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간이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x는 2까지 형태로 바뀐 거죠. 근데 우리가 적분 변수를 x는 2 코사인 사인 세타로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모양을 주면 자 x는 2 사인 세타에서 x가 마이너스 2야. 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의 값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가 떨어져야 돼? 이 형태 값은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형태 모양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는 2 사인 세타에서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이때 세타 값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2분의 파이 형태 모양으로 주어지는 거야. 근데 이 구간에 대한 형태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어떤 모양을 잡아? 이런 형태 모양을 잡았을 때 보통 세타 값이 그 아크 사인, 그러니까 역함수를 정의할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로 정의하고 있죠. 그 값의 형태 모양을 따라가는 거죠. 왜? 얘네들이 1대1 대함수가 되어야지만 역함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적분 변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적분 변수를 치환해주면 이처럼 구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또 하나 뭐가 일어났어? 이렇게 두었을 때
적분 변수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줘?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죠. 세타에서 미분하면 d 세타분의 그냥 앞으로는 그냥 써도 돼. 이 형태가 얘를 미분해서 2배 코사인 세타이고 넘겨주면 dx는 2 코사인 세타 d 세타로 표현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써줍니다. 자, 구간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일 때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뀌었고요. 2일 때는 2분의 파이로 바뀌었습니다. y는 2 코사인 세타이고요. dx는 2 코사인 세타 d 세타이므로 얘는 4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에 대한 형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적분하면 돼? 이 형태의 모양을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의 적분을 취했을 때 이거는 이 공식도 알긴 알아야 돼. 여기서 공식을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뭘로 바뀌느냐? 이 공식을 모르면 또 못 풀어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입니다. 이 공식으로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현재 공식들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공식을 써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 형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배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d세타로 표현되어지고 이거 좀 지워야겠네. 변수, 적분 변수를 바꿔주면 구간과 변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조심해서 봐라. 이게 이제 치환 적분의 핵심적인 요소가 돼요. 그 다음에 대한 형태는 얘를 적분해주면 1은 바깥으로 뽑아내면 되니까 뭐가 됐어? 1을 미분하면 적분하면 세타. 얘를 적분하면 뭐가 돼?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2분의 1의 사인 2세타지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2분의 파이를 넣으니까 2배, 2분의 파이 넣으니까 얘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넣으니까 얼마야? 파이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죠. 여기도 얼마? 0. 그래서 이 형태로 표현되니까 2파이가 얻어지는 거야. 이것이 치환적분이에요. 매개변수를 치환하는 적분인 거야. 치환적분 했을 때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적분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인식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23번 합니다. 바로. 자, 이그젠플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치환적분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냐면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은 인테그랄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가 탄젠트 인버스 x 이거라는 걸 알고서는 출발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전하고 차이점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하고 그런 거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9 플러스 t제곱분의 dt라고요. 이때 우리가 t를 뭐라고 뒀는지 보지? 아까 전에 t를 뭐라고 뒀어? 3x라고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dt는 뭐가 됐어? dt는 이제 이걸 쉽게 표현됐으니까 3dx라는 걸 알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한다고? 구간의 변화를 보란 말이에요. t가 0일 때 x는 얼마면 돼? 0이면 되고요. t가 3일 때 x는 얼마면 돼? 1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걸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를 물음표로 썼던 걸 기억을 하라고, 여기를. 근데 지금은 0과 1로 그대로 바뀌고 여기가 뭐가 됐어? 이제 9 플러스 9x의 제곱 3dx의 형태로 바뀌니까 이 형태가 0에서부터 1까지 3분의 1에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가 되니 뭘로 바뀌어버려? 3분의 1에 탄젠트 인버스 x. 아까 전하고 비교 확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치환적분이라고 이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분에서의 가장 꽃이 치환적분이라고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꼴로 안 풀리는 꼴들이 다 부분적분으로 풀리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 대한 꼴, 치환적분이 안 되면 무엇으로? 프랙션, 파트로 나누겠지. 그 형태만으로 표현된다고 인식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적분의 미분된 것까지 연습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러면 넓이에 대한 형태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를 보냐면 255쪽. Definition of Definite Integrals as the limit of a sum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정의적 특징으로서 정적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갈 것이냐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썼을 때 정적분의 정의는 여기 나타나질 않았죠. 근데 정적분의 정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양을 따져보면 우리가 인테그랄 a분의 b를 취했을 때 얘네들에 대한 조건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양을 써주면 y는 fx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었을 때 이때 x는 a에서부터 x는 b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쓰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쓰는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인 거예요. 이것을 극한을 나타내는 형태의 기호로 써주면 어떤 형태로 표현돼? 여기서 아까 전에 레프트 핸드와 라이트 핸드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왼쪽으로 직육면체를 세워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직육면체를 세워서 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요 형태 모양이 뭐가 돼? 요 자체에 대한 모양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x1, 여기를 x2 이렇게 와서 여기에 xk가 서 있겠죠. 여기에 xk, 여기에 바로 xn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 형태를 표현해주면 얘가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xk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바로 이 사각형의 높이로 표현되는 거고요. 밑변의 길이 델타 x. 그러므로 이런 xk 형태에 대한 넓이의 무엇으로서? 합으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번에는 라이트 핸드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요 모양들로 접근해서 가면 여기가 바로 뭐가 돼?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 사각형의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형태 모양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0부터예요. 0부터 n-1까지 fxk 곱하기 델타 x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때 얘는 어느 쪽에 있는 값을 더하고 있지?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에서부터 레탱글을 취하고 있죠. 직사각형들을 취하고 있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 라지얼 n의 형태로 표현하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겠니? 왼쪽에 있는 높이를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표현하고 있지. 얘를 뭐라고 표현해? 이 형태가 이런 형태의 표현법을 지니는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때 이 둘의 극한값이 같으면 우리는 정적분이 존재한다고 하고 이 형태 모양을 이 값을 우리는 정적분 값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사각형 모양들의 합들의 극한을 우리는 무엇으로? 펀더멘탈 시어렘 오브 캘큘러스를 통하여 무엇? 부정적분과의 관계를 바꿨기 때문에 계산이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의 정의가 되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걸 표현할 수 있냐면 에어리어를 구할 수 있어요. 넓이를 구하자는 거죠. 넓이에 대한 형태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냐면 사실은 넓이와 정적분의 차이점들을 인식해 보세요. 넓이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고 치면 정적분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만약 이제 이런 함수로 표현되어지면 y는 역시 fx에 대해서 이 값과 이 값으로 표현되지만 여기와 여기가 정적분이죠. a하고 b로 표현됐을 때 이때 정적분의 값은 여기가 어떻게 돼? fxk 값들이 다 음수지.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이고 이 값은 뭐가 돼? 플러스의 형태로 표현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정적분을 취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표현되는 이 정적분은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에 대한 합인 거예요. 그러나 넓이는 무슨 개념이 없으니까. 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펴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를 취해서 넓이를 표현한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 되는 거죠. 이건 역시 어디 나와? 미적분과 통계변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안고 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55에서 256까지는 이러한 정적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넓이를 표현하는 에어리어의 형태를 표현하는 구간에서 절대값이 왜 취해지는지에 대한 표현을 여기서 언급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꼴들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자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257쪽을 보면 approximation of the definite integral에 되어 있죠. 그리고 리만 썸스라고 되어 있어. 얘네들을 통해서 근사각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통해서 근사각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모양을 주면 자, 요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그젬플 24를 봐보세요. 이그젬플 24를 보면 여기서 이제 계산한 방법에 대한 걸 언급한 거니까 이그젬플 24를 보면 어떤 걸 줬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세제곱 dx를 취하면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적분을 구해봅시다. 얼마가 돼? 4분의 1에 x의 4제곱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얼마야? 4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모양을 줬냐면 델타 x를 2분의 1로 줬어요. 자, 보세요. 이 example 24를 잘 봐. 여기서 뭐라고 줬냐면 calculate A, the left sum을 구해라. B, right sum을 구해라. N, mid point sum을 구해라.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인테그랄 exactly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이 이제 정확한 값을 계산하라고 됐죠. 근데 델타 x를 얼마로 줬는지 보세요. 0에서부터 2까지니까 델타 x를 뭐라고 줬냐면 얘네들은 4분의 2-0 곧 2분의 1로 준 겁니다. 어떤 걸로 준 거냐면 얘네들은 이걸 준 거예요. 자, 이 형태 모양에서 0과 2 사이에 대한 형태 모양을 취하면 2에 대한 형태를 취했을 때 2분의 1씩이니까 요 간격이 1 그래프 0 잘못 그렸군. 1로 봐라. 2분의 1 2분의 3의 형태를 취했을 때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레프트 썸은 어떤 식으로 A부터 해야 되나? A가 레프트 썸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거냐? 요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레프트 썸은 요 넓이인 겁니다. 이 넓이, 이 넓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이 넓이의 합을 계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L, N에 대한 형태 모양을 취해주면 이 형태 모양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처음엔 0 곱하기 밑변의 길이 2분의 1 더하기 이 상태는 어떻게 됐어? 2분의 1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2분의 1에 이것도 0의 세제곱이라고 써야겠지.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다 밑변의 길이 2분의 1입니다. 더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바로 레프트 썸인 거예요. 라이트 썸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라이트 썸은 그러면 RN의 형태로 표현되겠죠. 이 형태 모양은 오른쪽에 있는 값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 값들을 더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형태의 모양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드 포인트는 어디예요? 그 미드 포인트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중간값들의 형태 모양이지. 그러니까 미드 포인트에 대한 모양들은 여기서 미드 포인트가 어디야? 4분의 1입니다. 요걸로 가는 거야. 여기서는 얼마야? 요 값, 그러니까 여기 요 값이 지키는 거지. 요 중간값, 요 중간값, 요 중간값, 요 중간값.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되겠어요? 미드 포인트 MN, 이거는 미드 포인트라는 표현을 쓸 때 MN이라는 형태의 모양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MN에 대한 조건은 결국 미드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4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5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7의 곱하기 2분의 1의 형태를 취해서 보다 더 이제 얘네들의 모양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죠. 추적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 근데 재미난 건 이 상태에 대한 추적은 이제 당연히 결과치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요거가 요걸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걸 비교해줘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당연한 거지만 요걸 페이지 260쪽을 먼저 보세요. 요 내용까지를 해주는 게 훨씬 너희들한테 낫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는지 봐봐. Comparing approximating sums 있죠. 즉 근사값들에 대한 합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들의 모양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당연히 increasing function, 즉 증가함수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함수는 당연히 left sum이 right sum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증가함수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미드 포인트 당연히 그다음에 미드 썸에 대한 형태 그 형태 MN도 그 안에 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형태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어떤 모양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comparing approximate sums까지는 해결이 되어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그 다음 걸 보면 그 다음에 이제 258쪽에서 넘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using 트래프조이드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사다리꼴에 대한 면적인 거예요. 사다리꼴에 대한 면적. 그럼 사다리꼴은 어떻게 면적이 주어지는 거죠? 사다리꼴이라는 것은 이 형태에서 함수에 대한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함수가 있으면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써준 대로 그대로 가봅시다.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x0, x1, x2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xn이 이제 책이 잘못됐네. y라고 안 돼. y라고 돼 있지. 밑에 xn이다. 피겨 6-6 여기 xn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xn-1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때 얘네들은 요 값들이 요 높이를 y0, y1, y2, yn-1, yn으로 했죠. 자, 우리는 뭘 잡을 거냐면 사다리꼴의 면적을 잡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보다 더 근사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봐봐. 이쪽을 비교해보면 더 쉽지. 이 상태에서 더 여러분들이 더 끊어보세요.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미드포인트보다도 더 근사되고 있지. 더 근사되죠. 사각형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표현되느냐? 이 사다리꼴로 표현되는 이 면적을 우리는 TN으로 표현돼. Left sum, Right sum, Midpoint sum, 트래프조이드 sum 이 형태 모양으로 이것들이 보통 약자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형태 모양들은 계산할 때 어떻게 되겠어? 요 높이는 전부 다 일정하잖아. 전부 다 H로 하나씩 다 잡았다면 얘 높이야. 그럼 얘가 바로 밑변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 2분의 1에 Y0 더하기 Y1 곱하기 H 더하기 2분의 1에 Y1 더하기 Y2 점점점 더하기 2분의 1에 yn-1 플러스 yn H 형태로 표현되니까 자 얘네들만 한 개씩 있고 나머지 다 두 개씩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식은
2분의 h를 뽑아내면 y0 더하기 2배 y1 더하기 점점점에서 2배 yn-1 플러스 yn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근사각 계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사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계산기를 쓰게 되는 이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근사각 계산을 취했을 때 이 AP에서 그 답지에 대한 걸 찾을 때 보면은 만약 숫자가 일치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시오라고 돼 있어요. 답에 대한 명시를 취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할 때 이제 계산기들을 써서 계산들을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사각 계산을 할 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이용한 부분들이고 이런 사다리꼴의 면적을 이용해서 이제 보는 건 뭐 엑서사이즈 이그젠플로 넘어가 보면 또 여기를 또 보세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260쪽의 맨 마지막 쪽에 있는 Comparing Approximating Sums에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처럼 레프트 썸과 라이트 썸에 대한 대소 비교를 통해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구별할 수 있다면 사다리꼴의 면적을 통해서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비교할 수 있게 되냐면 사다리꼴의 면적은 자 얘가 바로 뭐야? 위로볼록이지. 위로볼록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분값 A에서부터 B까지의 적분값과 사다리꼴의 면적을 생각해 봐. 아 사다리꼴의 면적이 정적분값보다 작으면 위로볼록한 겁니다. 아래로볼록을 생각해 보세요. 아래볼록은 A에서부터 B까지지. 그럼 여기를 끊어봐. 아 정적분값의 면적이 사다리꼴의 면적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걸 알겠죠. 근데 참 얘네들은 오목을 많이 쓰지. 그래서 어떻게 써? 얘가 위로 오목, 얘가 아래로 오목이니까 컨케이브 업, 컨케이브 다운 형태 모양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아래로 오목과 위로 오목을 쓰고 있죠. 그래서 컨케이브 업, 컨케이브 다운.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 F2'의 부호의 일치 때문에 오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볼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컨케이브는 오목의 기호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조심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262번부터는 좀 모양을 좀 봐줘. 262쪽부터는 좀 봐줘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Graphing a function from its derivative, another look이라고 되어 있죠. 미분된 값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양을 보면 분석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분된 값이 0보다 작으면 감소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형태에 대한 모양을 우리가 적분기호와 그것에 대한 데리버티브, 적분한 걸 미분하면 그 형태꼴이 나오니까요. 정적분의 값이 넓이이고 적분된 값들, 미분된 값들은 그 주어진 함수꼴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하는 것을 연습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를 하고 그래도 잠깐 쉬는 게 낫겠지? 일단 이그젠플 28을 하세요. 28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자 이제 270쪽 봐보세요. 270쪽 보면은 이제 그 여기서 어떤 것들을 269쪽이죠. 269쪽. 269쪽을 보면은 x에 대한 값으로 이 형태들의 모양들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들의 모양들을 갖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그 이제 요걸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쓰여 있는 거냐면은 lnx를 1부터 lnx라는 형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함수의 적분값으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형태가 바로 뭐냐면은 이 형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죠.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t분의 1 dt인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이 뭘로 표현되는 걸 알죠? 우리가 t분의 1에 대한 적분값을 이걸로 알고 있는 거죠. ln t 이것이 1에서부터 x의 값이니까 당연히 이제 lnx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니까 이 값이 이 값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냐면은 이 자체에 대한 그래프가 x분의 1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태의 조건에서 1부터 여기 있는 1의 값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적분값에 대한 형태 모양으로 lnx를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되면 돼? 만약 x가 2라면 x가 2인 경우, 즉 x가 2인 경우를 따지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넓이가 1이 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에 대한 모양으로 약속했을 때 자연대수 2를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약속했어요? 극한의 형태로 표현된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에 x분의 1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정적분값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인테그랄 1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x의 값이 요 형태 값이 x까지 했을 때 t분의 1의 값이 1이 나오게 하는 요 x를 우리는 2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모양의 이제 새로운 정의적인 모양들을 여기 써준 거예요. 그래서 interpreting in x as an
그러니까 에어리얼의 형태 모양들은 넓이로서 이러한 로가리즘에 대한 새로운 형태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를 갖고서 이제 그대로 써주면 ln2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ln2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ln이라는 것은 이제 이그젠플 엑서사이즈를 보는 거, 이그젠플을 보는 겁니다. 이그젠플 35에서 ln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정의에 의해서 뭘로 표현되니까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t분의 1 dt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래프의 형태를 따져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모양을 취했을 때 1에서부터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걸 취해줘? 우리는 이 상태에서 레프트 썸을 취해주면 이게 바로 레프트 썸이에요. 이게 바로 뭔가요? 이 형태에 대한 지금 참 무엇보다 크고 여기서 ln2가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형태를 두 조각을 두 동분을 내주는 게 낫죠. 여기서 이제 이 형태 모양을 쳐주면은 1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얘가 레프트 썸을 쳐주면 얘가 얼마가 돼?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이 바로 1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레프트 썸이에요. 한 구간에 대한 레프트 썸의 형태로 표현된 거죠. 그럼 라이트 썸은 뭘로 표현되니까? 여기서 2를 집어넣어주면 이 형태 값이 얼마야? 여기가 바로 2분의 1이지 밑변의 1이가 이거니까 이게 바로 이 형태에 대한 라이트 썸인 거죠. 한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라이트 썸이 이거 감소하면서 이것보다 작고 이것보다는 작다는 형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모양들을 우리가 새로운 표현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그젠플도 마찬가지로 뭘 써? 레프트 썸, 라이트 썸, 그 다음에 그 사다리꼴에 대한 형태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소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맨 밑에 있는 형태의 내용을 보면은 The calculator finds that 1에서도 6까지 x분의 120이라는 것이 근사적으로 215.01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다 라는 형태를 취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근사적인 표현법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G에 보면은 에버리지 밸류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에버리지 밸류라는 것은 민밸류 시어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 그 형태가 b-a분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값으로 계산되어진다 그랬죠. 이거는 요 모양을 외워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뭘 외워야 된다고? average value of f from a to b라는 형태를 외워줘야 됩니다. 함수 f의 average value를 구하라는 것은 b-a분의 적분값을 취하라는 뜻인 거예요. 의미 자체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지는 형태가 있다는 걸 알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요거 average value 문제는 두 개를 하고 가죠. 271쪽에 있는 두 문제 그냥 짧게 갑니다. 271쪽에 있는 이그젠플 있죠. 37, 38번 하면 되는 거야.